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일패 24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과 시청자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와 야구 승일패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야구 시즌을 맞아 국내 야구를 비롯해 미국 메이저리그, 일본 야구 조합비까지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와 농구 조합픽도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검증된 적중률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야구 조합픽까지 받아보시려면 VVIP 등급으로 가입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두산 베어스와 SSG 랜더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두산의 선발은 잭로그, 원정팀 SSG의 선발은 전영준입니다. 두산 잭로그는 올 시즌 9경기 2승 3패, 평균 자책점 3.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화전 등판에서 투수 강습 타구에 발목을 맞으면서 조기 강판됐었던 잭로그인데, 다행히 단순 타박 진단을 받으면서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이번 경기 선발 등판하게 됐습니다. 다만 3월 23일 자신의 KBO 데뷔전이었던 SSG전에서 6이닝 동안 피안타 7개, 4실점하면서 패전을 기록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두산은 지난 기아와의 3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9위까지 순위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신인 투수라 봐도 무방한 SSG의 전영준을 상대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SSG의 선발은 전영준인데 2022년 드래프트 2차 9라운드에 지명된 선수고, 상무를 제대하고 올 시즌 첫 1군 등판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키 190cm의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고, 구속은 그리 빠르지 않지만 큰 키에서 나오는 수직 무브먼트로 인해 구속에 비해 구위가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1군 경험이 적은 투수기 때문에 타선의 득점 지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SSG는 확실히 주포 최정이 복귀한 이후 타선에 짜임새가 생긴 모습이고, 지난 한화와의 3연전에서 폰세, 와이스, 류현진으로 이어지는 리그 최강 선발 3인방을 상대로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거두면서 흐름을 탄 만큼 전영준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롯데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분위기가 좋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먼저 홈팀 롯데는 지난 삼성과의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공동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 원정팀 LG 역시 지난주 목요일까지 6연승을 기록하면서 선두 자리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홈팀 롯데의 선발은 윤성빈인데 2017년 데뷔한 선수고, 롯데의 아픈 손가락이라 불릴 정도로 기대에 비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투수입니다. 150을 가뿐하게 넘기는 구속을 가지고 있고, 빠른 공에 이어지는 포크볼 역시 위력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가 지난해 7월 30일 SSG 랜더스전 이후 294일 만에 첫 1군 등판이고, 윤성빈의 구위가 좋다고 해도 제구가 되지 않는다면 1군 무대에서는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올 시즌 2군 퓨처스 리그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얼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LG의 선발은 송승기인데 송승기는 올 시즌 이미 1군 무대 검증이 끝났고 8경기에 등판해 3승 3패, 평균 자책점 2.96을 기록하면서 팀의 5선발 자리를 꿰찼습니다. 다만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는 송승기인데 홈 경기 등판에서는 6경기 3승 1패, 평균 자책점 2.08을 기록 중인 반면 원정 경기 등판에서는 2경기 0승 2패, 평균 자책점 5.73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롯데는 현재 팀 타율 1위를 기록 중일 정도로 타선의 흐름이 좋은 만큼 송승기가 사직 원정에서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KT 위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KT의 선발은 조이현, 원정팀 기아의 선발은 윤영철입니다. 홈팀 KT는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직전 1위 LG와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는 성공한 모습입니다. 다만 여전히 팀 타율 7위, 득점권 타율 9위로 타선의 흐름 자체는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 선발 자원인 조이현에게 어느 정도의 득점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상대 선발 투수가 올 시즌 크게 흔들리고 있는 윤영철인 걸 감안하면 타선의 득점 지원이 반드시 나와줘야만 하는 KT고 최근 기대 이상의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안현민과 타격감이 살아난 베테랑 황재근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기아는 직전 두산과의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고 순위를 공동 4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확실히 팀의 에이스 김도영이 복귀한 이후 타선의 짜임새가 살아난 모습이고 베테랑 최영우 역시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선우 같은 선수들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KT 조이현을 상대로는 기아 타선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아의 선발 윤영철이 올 시즌 0승 4패, 평균 자책점 11.17로 흐름이 너무 좋지 않고 멘탈적으로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타선의 득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타격전 구도 속에서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키움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키움의 선발은 케니 로젠버그, 원정팀 삼성의 선발은 원태인입니다. 키움 로젠버그는 올 시즌 10경기 3승 4패, 평균 자책점 3.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한 2경기에서 약 10이닝을 투구한 동안 9실점, 흐름이 좋지 않은 로젠버그고 확실히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긁히는 날에는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투수지만 경기력이 들쑥날쑥한 투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올 시즌 KBO 데뷔전 상대가 다름 아닌 삼성이었고 이 경기에서 3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8피안타, 8실점을 기록하면서 무너졌었던 만큼 다시 만나는 삼성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삼성의 선발은 원태인인데 올 시즌 8경기에 등판해 3승 2패, 평균 자책점 2.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태인 역시 최근 흐름은 좋지 않은데 3경기 연속 3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2패를 기록하면서 승운도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은 지난 롯데와의 3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순위가 8위까지 떨어졌고 최근 선발 투수와 불펜이 모두 부진했기 때문에 에이스 원태인이 흐름을 반드시 끊어줘야만 하는 이번 키움전입니다. 타선의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삼성인 만큼 원태인의 경기력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삼성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NC 다이노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NC의 선발은 목지훈, 원정팀 한화의 선발은 문동주입니다. NC 목지훈은 올 시즌 5경기 2승 1패, 평균 자책점 5.6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한 2경기에서 10이닝 2실점, 연이어 선발승을 챙긴 목지훈입니다. 다만 제구가 되지 않는 날에는
볼넷 허용이 많은 투수고 안정감이 떨어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한화의 선발은 문동준대 올 시즌 8경기 4승 2패, 평균 자책점 3.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두산전 등판에서 패전을 기록하긴 했지만 4월 13일 키움전 등판부터 5월 7일 삼성전 등판까지 연이어 선발 4연승을 챙긴 문동주고 확실히 NC 목지훈에 비해 구위가 압도적으로 좋은 투수인 만큼 본인이 제구만 된다면 선발 투수의 우위는 원정팀 하나 쪽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최근 타선의 타격감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타선의 득점 지원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한화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츠버그의 선발은 베일리 폴터, 원정팀 신시내티의 선발은 닉 마르티네즈입니다. 피츠버그 폴터는 올 시즌 9경기 2승 3패, 평균 자책점 4.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등판한 3경기에서 1승 0패, 평균 자책점 0.54로 흐름이 상당히 좋은 폴터입니다. 다만 커리어 내내 신시내티 타선에 약했는데 신시내티 타자들은 폴터 상대로 통산 60타수 홈런 5개 포함 24안타, 타율 3할 8푼 3리를 기록 중이고 올 시즌 이미 폴터가 4월 12일 신시내티전 등판에서 5이닝 5실점 패전을 기록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신시내티의 선발은 닉 마르티네즈인데 마르티네즈는 올 시즌 9경기 2승 4패, 평균 자책점 3.6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승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마르티네즈인데 직전 화이트삭스전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면서 오랜만에 선발승을 챙겼습니다. 특히 5월에 등판한 3경기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1.89로 흐름이 좋은 마르티네즈고 신시내티는 지난 클리블랜드와의 3연전을 수입하면서 타선의 타격감도 어느 정도 살아났기 때문에 마르티네즈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신시내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말린스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의 선발은 라이언 웨더스, 원정팀 컵스의 선발은 제임스 타이온입니다. 5월 15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투수가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마이애미 웨더스가 5이닝 1실점, 컵스 타이온이 6이닝 3실점을 기록하면서 웨더스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다만 원정팀 컵스는 지난 화이트삭스와의 3연전을 깔끔하게 수입하면서 타선의 타격감이 완전히 살아난 반면 홈팀 마이애미는 공수의 핵심인 제비어 에드워즈가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 누수가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원정팀 컵스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시카고 컵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템파베이 레이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템파베이의 선발은 잭 리텔, 원정팀 휴스턴의 선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템파베이 리텔은 올 시즌 9경기 3승 5패, 평균 자책점 4.3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등판한 3경기에서 2승 0패, 평균 자책점 3.10을 기록하면서 호투를 이어가고 있는 리텔입니다. 다만 휴스턴의 핵심 타자인 호세 알투베와 제레미 페냐에게 약했던 만큼 이 두 선수와의 승부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정팀 휴스턴의 선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체 선발 또는 불펜 데이가 유력하고 최근 한 점차 접전 구도의 경기를 많이 펼치고 있는 만큼 템파베이 리텔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뽑아내느냐에 따라 경기 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알투베가 자신이 강했던 리텔을 상대로 살아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의 선발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크리스 베스티지 유력하고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선발은 딜런 시즈입니다. 두 투수 모두 상대팀 타선에 상당히 강했는데 토론토 타자들은
시즈 상대로 통산 57타수 10안타, 타율 1할 7푼 5리를 기록 중이고, 샌디에이고 타자들은 베시스 상대로 통산 104타수 19안타, 타율 1할 8푼 3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팀 타선의 타격감이 다소 떨어져 있는 만큼 베시스과 시즈가 호투해준다면 접전 구도의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밀워키 브루어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밀워키의 선발은 로건 앤더슨, 원정팀 볼티모어의 선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밀워키 핸더슨은 올 시즌 데뷔한 루키고 두 경기에 등판해 2승 0패, 평균자 득점 2.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자신의 빅리그 데뷔전이었던 애슬레틱스전 6이닝 1실점, 삼진 9개 호투하면서 첫 선발승을 챙긴 데 이어 5월 15일 클리블랜드전 등판에서도 5이닝 2실점을 기록하면서 연이어 선발승을 챙긴 핸더슨입니다. 볼티모어는 최근 미네소타와 워싱턴에게 연달아 3연전 수입을 당하면서 월요일 기준으로 6연패를 기록 중이고, 밀워키의 핸더슨을 처음 상대해보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밀워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는 경기로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라도 선발 센자텔라 같은 경우 필라델피아의 주요 타자들에게 상당히 약했고, 반면 필라델피아의 선발 헤수스 루자도는 콜로라도 타자들에게 강했던 만큼 필라델피아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은 헤이든 버드송, 원정팀 캔자스시티의 선발은 마이클 로렌젠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버드송은 올 시즌 11경기 1승 0패, 평균자 득점 2.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는 선발이 아닌 롱릴리프 피처로 등판했던 버드송인데 이번 캔자스시티전은 오랜만에 선발 등판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만 상대를 압도할 만한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2에서 3이닝 정도만을 소화하고 불펜이 조기 가동될 가능성도 있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원정팀 캔자스시티의 선발은 마이클 로렌젠인데 로렌젠은 9경기 3승 4패, 평균자 득점 3.7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인 측면이나 안정감은 확실히 버드송에 비해 우위에 있는 로렌젠이지만 로렌젠은 최근 타격감이 좋은 샌프란시스코의 윌머 플로레스와 엘리엇 라모스에게 약했던 만큼 이 선수들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샌프란시스코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애슬레틱스와 LA 에인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슬레틱스의 선발은 거너 호글런드, 원정팀 에인절스의 선발은 카일 핸드릭스입니다. 이제 막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루키와 데뷔 12년차 베테랑 투수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호글런드는 트리플 A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애슬레틱스의 유망주 투수고, 핸드릭스는 데뷔 12년차 베테랑 투수인데 호글런드는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해 보이고 핸드릭스는 확실히 전성기가 지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애슬레틱스는 유망주 타자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면서 월요일 기준으로 팀 타율 12를 기록 중이고, 에인절스는 직전 거함 LA 다저스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면서 타선의 타격감이 살아난 만큼 이번 경기 상대팀 선발 투수들을 서로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LA 다저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다저스의 선발은 야마모토 요시노부, 원정팀 애리조나의 선발은 라인 넬슨입니다. 선발 투수 무게감은 확실히 다저스 야마모토가 우위에 있지만 이미 5월 9일 애리조나전 등판에서 5이닝 5실점, 고전하면서 패전을 기록한 바 있는 야마모토고,
직전 LA 에인절스와의 3연전에서 충격의 3연패를 당한 다저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유독 애리조나 상대로 고전하는 경기가 많았던 다저스이기 때문에 이변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승 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 1패 24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